디스플레이나 검량선을 그린 다음에 있잖아요. 그린 다음에 반드시 보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안 하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이게 저 절대 분석이 아니고 뭔가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ICP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XRD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에미션도 마찬가지가 기본적으로 뭔가 검량선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분석법이거든요. 근데 이 검량선이라는 게 주구장창 예를 들어서 다시 안 그리고 장비 죽을 때까지 쓸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장비 뭐가 틀어져야 디텍터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파워가 바뀐다든지 가스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검량선을 다시 안 그리다가 뭔가 보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게 아이칼이고 표준화라고 해요. 저희 장비도 두 가지의 보정 방법이 있어요. 스펙트럴 장비도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아이칼이라고 해요. 아이칼 지금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리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캘리브레이션라는 작업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저희 장비에. 그래서 지금도 큰 장비 있어요. 우리 장비 중에 제일 큰 거 M10이라는 장비. 네? 우리 현재 우리 장비에서는 LAVM10이라는 장비가 요작업을 해요. 나머지 테스트라든지 지금 저 장비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맥스X라는 장비가 아이칼 작업을 해요. 요작업은 안 씁니다. 그러면 뭐가 아이칼이고 뭐가 니켈인지를 궁금해해요. 기존에 에미션 써보신 분들은 니켈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칼 개념을 몰라요. 뭐가 아이칼인지 저 샘플 하나 가지고 5번 튀기면 된다는데 튀기면은 데이터 가지고 안에서 컴퓨터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켈은 메이커에서 검량선 그려왔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그것도 궁금해하고 두 개를 정확히 알면은 아이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아이칼 하기 전에 내가 주의할 점이 무지개 많아요. 잘못하면 편법처럼 써가지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아이칼이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아이칼을 설명을 드리고 이 장비가 아이칼이니까요. 내가 니켈을 설명할게요. 니켈이라는 것은 저희 장비는 메이커에서 카본부터 쭉 해서 한 30개 원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징크까지 해서 검량선을 전부 그려옵니다. 전부 그려와요. 어쨌든 간에 카본, 비, 설박이 그려와요. 장비 버릴 때까지 검량선은 불변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도 없고 내가 새로 그리기 전까지는 안 변하는 게 검량선이에요. 간혹 니켈하면 검량선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여기 하면 검량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좀 더 보여줄게요. 내려지니까. 검량선이라는 게 메이커에서 띄워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띄워보여. 그냥 이거만 키고 그거 보이면은 전체 데이터로 가시면 해야지. 이게 검량선이라는 건데 동일하게. 옆에 들으면 동일한 느낌이 있잖아? 아닌가?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거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게 검량선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야, 이거. 생긴 요거는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를 클릭해. 지금 요게 표준 샘플 요게 이름이 CRM이에요. CRM. 이게 많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요 샘플에 서티 농도를 입력한 다음에 요거를 장비에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 검량선인데 얘는 메이커에서 이렇게 다 원소마다 얘는 지금 현재는 카본인데요. 카본 193.
그 파장 이거예요. 카본을 분석하기 위해서 130개의 샘플을 찍어서 이걸 그려 보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응? 이용을 하는데 니켈 하는 장면이나 알칼 하는 장면이나 이거는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든다는 것은 그리기 전에는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는데 문제는 그 매일같이 이렇게 그려보는 검정선을 함께 어느 나라에 가든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카본 봤는데 카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냈습니다. 카본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 축이 뭐 강도축이고 강도 요 축이 농도예요. 그려왔는데 요 검정선이 장비 버릴 때까지 안 변할 수가 없죠. 왜? 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그러면 내가 새로 그려야 제일 좋은데 아까 카본이 130개 샘플처럼 그릴 수가 없어요. 개수가 없어요. 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안 그리고 보존을 쓰라고 보내는 게 니켈 샘플을 보내줘요. 어떻게 보내냐? 니켈 샘플은 자 카본, 피, 설화, 그 다음에 망간, 뭐 실리콘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 보내고 카본에 해당해서 카본이잖아요. 카본 여기 샘플 하나, 높은 데 하나 딱 2개를 보내줘요. 한국에. 네? 딱 2개 보내줘요. 그래서 검정선 그릴 때 요 그린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린 날 이 샘플하고 이 샘플 딱 찍어서 인텐시티를 프로젝트에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 낮은 쪽, 로우 쪽 샘플 하나 딱 숫자 입력해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하이 쪽 딱 숫자 보내요. 샘플이 이게 FE에서는 RE12고 하이는 RN19다. 요 샘플 이름 찍겠습니다. 샘플 뒷면에 딱 보내줘요. 그래서 저거 내가 찍었더니 이게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 줘요. 그럼 한국에 와서 찍으면은 분명히 이 수치가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고 분명히 이게 나오죠. 바뀌죠. 한국에서는 가스 바뀌었지, 전기 바뀌었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메이커에서 할 때처럼 검정선 잘 그려왔는데 메이커에서 낮은 거, 높은 거 찍을 때처럼 한국에서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없죠. 그죠? 왜 메이커 할 때는 한국이 똑같은데 굳이 보존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매달 바뀔 수 있어요. 한 달 바뀔 수도 있고 2달 바뀔 수도 있고 가스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청소 안 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메이커에서 RE12번을 찍었더니 인터넷에 이게 1000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000 P가 RN19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요 수치가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찍어보니까 니켈을 하고 2개를 찍었더니 1000하고 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죠.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자 메이커에서 1000만 나올 때 미지시료 X라는 샘플을 찍었어요. 이 카본 농도가 0.5%짜리를 딱 메이커에서 찍어서 강도를 봤더니 이게 5000이 나왔다. 5000 X라는 샘플이. 근데 한국에 와서 RE12번 찍었더니 이게 900 나오고 이게 9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낮은 데도 100 덜 나오고 높은 데 1000 덜 나오잖아요. 뭔가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떨어졌는데 얘하고 높게 나와? 얘도 안 높게 떨어져야 돼. 강도가. 얘도 한 4500가 나왔다. 그럼 500을 뭘로 보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산이 뜯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정을 하는 거냐? 저 장비에 팩타라가 존재합니다. 팩타. 네? 팩타가 어떤 존재냐면은 한국에서 분석한 세모, 네? 하이 세모 그래서 로우 세모 죄송합니다. 로우 세모예요. 로우 쪽 세모 그 다음에 하이의 네모 빼기 로우의 네모예요. 이게 팩타예요. 그러면 이게 9,000에서 하시면 9,000에서 900을 뺀 거. 그 다음에 1000에서 1000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1보다 어때요?
이 수치 얘보다 크죠? 커요. 1.2는 넘다 치고 그죠? 이게 팩타예요. 얘를 언제 써먹냐? 얘 미지선풀 팩타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요 R22, 19 찍는 순간 이게 팩타 나와 있어. 딱 1.2가 준비하고 있어요. 보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써먹냐? X를 찍었지 5천이 안 나오고 4,500이 나와. 여기에 곱하기 팩타 하면 또 거의 5천이 나옵니다. 응? 그죠? 메이카에서 이렇게 1,000 나오고 안 나올 때 5,000 나와서 여기 5,000이 5,000. 인텐시티가 5,000 기준이에요. 5,000. 그러니까 쭉 따라가서 줄 만나는 거 내려 긁었더니 여기가 얼마? 0.6%였단 말이에요. 근데 4,500 4,500을 그냥 따라가면은 이게 덜 나온다. 0.48%, 4,000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팩타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다시 5,000 되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5,000 0.5%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정이에요. 이게 미켈 보정. 응? 그래서 저희 지금 큰 장비, 제일 큰 장비가 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요. 샘플 따라와요. 하이로 샘플. 각 원소에, 아까 뭐 카본 뭐 전부 다 원소에 이제 로 하이 샘플, 공통적으로 샘플 들어와요. 그걸 찍어주면은 전원소가 전부 다 팩타가 다 바뀌어 있어요. 현재 맞게끔. 요게 니켈이고, 예? 그리고 아이칼은 뭐냐? 아이칼은. 니켈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시면 그래야 돼요. 이미 다 지워버렸는데. 아이칼은 샘플 하나만 필요해요. 어떤 샘플? RH-18라는 샘플. 이게 아이칼 샘플이에요. 아이칼 샘플. 근데 얘 샘플도 아까 리캘리브레이션에서도 써먹어요.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또. 응? 이게 아이칼 샘플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면은 저 장비는 보정이 끝납니다. 아까처럼 뭐 로우 샘플 태우고 뭐 하이 샘플 태울 일이 없고 얘 하나면 끝나는데 아까 저 테스트 장비의 그 F8 키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키 그림이 키 그림이 생겼어요. 요런 맞고 키에 그림이 좌표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인데 에? 그림 어때 나오면? 맥스 테스트 그림 없어? 맥스 있는가 본데. 어떻게 됐냐면 알파이라는 게 이게 원래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요놈아가 요렇게 틀릴 수도 있고 피크가요. 그죠? 또 중심축을 기준해서 또 뒤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에 비해서 요 축에 비해서 이만큼이 좀 벗어났어요. 그죠? 꼭지가. 얘는 여기가 축이고 얘도 여기가 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만큼 벗어났어요. 벗어난 것도 벗어났고 원래 높이가 원래 높이가 여기였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높였는데 틀어지고도 요놈아가 기분 나쁘게 틀어졌는데도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낮게. 높이에 비해서 낮게 나와요. 그럼 인텐시티가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더 올라가요. 묘하게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요거 비해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거를 피크 틀어진 거 갖다 놓고 피크 높이 안 맞는 거 맞춰주는 게 알칼리 작업인데 그런데 첫 번째 샘플 태우면 뭐부터 하냐? 원래 카본을 예를 들면 카본을 아까 193. 얼마 나는데 다 파장이에요. 요때 이렇게 잘 나올 때 얘로 검량선을 그렸어요. 이럴 때 네? 메이커에서 아까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그걸로 그리는데 이렇게 틀어지면 나오시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칼 샘플을 5번 태우는데 5번 대작선을 태우는 중간에 먼저 틀어져 있는 피크를 딱 갖다 놔요. 그럼 틀었잖아요. 그죠? 얘를 다 땡겨와요. 이렇게 땡겨와서 다시 얘하고 오버랩되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갖다가 첫 번째 딱 옛날 피크하고 딱 갖다 놓습니다. 첫 번째 그래요. 태우는 순간. 그 다음에 뭐냐? 높이요. 안 맞는 거.
꽂힌 피크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갖다는 놨는데 땡겨오니까 이게 여기가 있어요. 피크 양쪽 날개는 같은데 이게 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이나만큼도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차이나만큼 프로시안 지가 혼자 해요. 아, 옛날에 비해서 피크 높이가 얼마나 높고 낮냐? 요 값어치를 알아야 항상 제가 일정한 데이터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아이칼거든요. 그래서 샘플 5번을 타보는 중간 첫 번째 그 양쪽 움직이는 폭 움직이는 아이칼 피크를 먼저 갖다 놓고 두 번째 작업은 제가 스스로 갖다 놓은 피크에 대해서 높이가 얼마나 차 있는지 높이가 낮은 거는 기존의 높이 대비해서 다시 피크 맞게 갖다 놓으면서 갖다 놓은 만큼 제가 코로션 밸류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계산치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건이 뭐냐? 아이칼 할 때 샘플만 잘 태우면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샘플을 어떻게 잘 태우냐가 중요해, 이제는. 네? 아이칼이 무지개 중요한데, 아까 이렇게 하기 중요하지만 아이칼이 무지개 중요한데, 쟤 한 번 잘못하면 다 틀어집니다. 전부 다. 네?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먼저 설명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거 교육받고 왔는데 아이칼 하면 잘 나온다는데 아이칼 하지 말아야 할 때 있어요. 가스 바꿔서는 하지 마세요. 기존 가스를 잘 썼어요. 그죠? 옛날 가스는 너무 잘 썼고 아이칼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다 보니까 가스 떨어졌어. 가스를 바꿨네. 바꾸니까 뭐 데이터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아이칼 하지 마세요. 자, 가스를 바꿨으면은 첫 번째, 네? 알곤 가스를 교체 시 첫 번째 발광 안정시키세요. 발광 안정. 네? 기존 옛날에 가스 바꾸기 이전처럼 샘플을 타는지 확인하세요. 그죠? 안정시킨 다음에 두 번째 재현성을 체크하세요. 재현성 체크. 재현성이 뭐예요? 반복성. 동일 샘플 찍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가 항상 일정이 잘 나오는지. 첫 번째 샘플 잘 타. 스파킹 상태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잘 타는데 이게 안 살면은 가스 물량. 그러니까 장비를 항상 아이칼 하기 전에 체크할 거는 먼저 설명드릴 게 발광을 충분히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후 전제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옵틱 온도가 정상이 돼요. 옵틱 온도. 옵틱 템프가 에어 옵틱 쪽은 30도씨 이상. UV 옵틱은 34.5도에서 35.2도인데 테스트는 이건 더 올라갑니다. 샘플 태울 때마다. 이 온도가 올라가 있고 이미 장비 온도는 다 이미 올라간 상태고 두 번째가 발광 상태를 해보니까 샘플 잘 타더라. 타는데 눈으로 본 발광 상태고 실제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재현성이 좋더라. 그래, 재현성도 좋은데 그래도 데이터가 안 맞더라. 애들에 비해서 데이터가 차이가 있더라. 롯데 아이칼 하면 롯데. 응? 롯데 아이칼. 자, 그러면 왜 아이칼을 자주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대개 맥스 X나 테스트나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마음은 급하고 분석은 해야 되겠고 특히 테스트는 좀 그럴 소지가 많은데 RT 장비 설치하신 다음에도 대개 장비 설치한 다음에 간밤에 장비를 안 쓰면은 아무리 가스 틀어놓고 온도가 올라도 아침에 처음에 몇 번 튀길 때는 잘 안 탑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망각하고 분명히 내가 발광 안정을 시키라 했는데 안정 안 시키고 미지 샘플 찍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제 전날 태곤시에 비교 똑같은 샘플인데 태곤시 대비하면 데이터가 안 맞아요. 그럼 아이칼 합니다. 응? 맞아요. 그 주기가 참 내가 매번 교육할 때마다 이 얘기는 반복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업체에 있어요. 지금도 그 바꿔서 해보더라고요. 이게 전날이에요. 전날. 그 다음에 이 야밤이고 다음 날이에요. 이거는 밤. 네? 이거는 이거 오후. 이거 오전이에요. 이거 오전이고. 근데 이거는 잘 썼어요. 밤을 지났어.
보존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안 되니까 배운 게 아이칼 합니다. 근데 아이칼도 좀 이럴 때 하면 좋은데 그냥 뭐 대충 찍어서 L 하나 하면 지우고 L 하나 하면 지우고 몇 번 지워요. 통상 샘플 잘 타고 완전 잘 되면은 많이 태워 6번 정도 태우면은 아이칼이 끝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칼을 6번이 아니고 10번 20번 합니다. 왜?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아이칼에만 화면에. 좀 더 보면 알 테지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와요. 네 줄 나와 데이터가. 그런데 얘 중에서 분명히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지워요. 그럼 또 3개 남았잖아요. 또 한 번 찍어. 얘는 이미 찍었고. 찍었다 보니까 지운 놈이 또 아까워요. 얘가 또 똑같이 나왔어. 다른 또 지워. 얘를. 또 찍어요.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아이칼 하면 안 되는 시점.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도 데이터 흔들려요. 아이칼은 쭉 찍다 보면은 내고 가요. 통상적으로 제일 처음 찍은 데이터가 이제 낮게 나옵니다. 샘플 덜 탔기 때문에. 그죠? 얘는 버리더라도 그 다음에 2, 3, 4, 4번, 5번까지는 그냥 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최소한 칼을 조금씩 올라가 이제 시가요. 근데 샘플 잘 타니까 그래도 RSD 값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서 넘어가야 정상인데 이게 안 돼요. 대개 가스 불량이거나 청소하거나 하면은 아이칼 안 되는 데 가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저 나라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그 나라 가스가 무지하게 박한가 봐요. 안 탄데 안 타. 그래서 요 작업을 무지하게 애먹고 해요. 전화 받을 때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요가 안 돼요. 이게. 한국은 요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안 씁니다. 한국은 그래도 저 나라나 중국이나 합쳐서 올라가서 제일 나아요. 가스가. 좋아요. 가스나 지금. 근데 국내에 써보면은 뭐 아이칼 안 되는 거 뭐 우리 서비스 엔진 가면 끝내고 오는 거 보면 가스 좋다고 봐요. 근데 분명히 이것 때문에 애먹어요. 설계 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돼야 끝나거든요. 이게 돼야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는 첫 번째가 가스예요. 첫 번째가 가스. 이건 뭐 장비 의존하지 마세요. 가스 얘기하면은 뭐 장비 좋지도 않은 거 주면서 맨날 가스 쓰면 가스 바꾸면 금방 살아나요. 저 장비 갖다 놓은 거요. 그래서 무지개 애먹은 장비인데 샘플도 거기서 탔던 거를 그냥 면 안으로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갈아버렸는데 진짜 안 탔어요. 좀 타는 거 보세요. 너무 잘 타요. 가스 때문에 그래요. 가스 때문에. 근데 그 나라 가스 안 좋은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가스인데 그거밖에 없대요. 가스가. 구한 게 그나마도 아이칼도 어거지 했던 가스를 썼더라고요. 이게 더 해먹었죠. 아마 쓰시는 분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알기로. 여기 충분한 지식도 없이 가서 장비 그냥 하면 찍는 것만 알았고 답답하긴 하고 물어보자니 엉뚱이 막아서 엉뚱 소리 하고 있고 이런 일 돌아버리죠. 쓰는 사람은 돌아버리고 그거. 예? 그래서 아니게 장비 진짜 보니까 애먹은 장비였어요. 진짜 애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대 오전에 와서 안 맞다 해서 아이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샘플 열심히 펴면 또 어디 데이터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룻밤새 피크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숨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숨고 안 나온다. 그럼 분명히 장비 껐거나 가스 잠그거나 분명히 문제 있겠죠. 끄거나 이렇게 잠그면 안 되는 장비인데 테스트는 특성상 끄고 잠깁니다. 하지만 켜서 아침에 좀 한 당분간 좀만 켜놔도 금방 안정이 돼요. 온도 올라간 다음에 샘플 찍어서 발광만 되면은 어제 나온 데이터가 아이칼하고 하면은 떠요. 뜨거든요. 그건 급하면 무시하고 찍어도 어제 나온 데이터가 안정만 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영 급하다. 테스트 특성상 끄고 다니면서 켜야 되는데 언제 내가 켜놓고 안전시에 이러면은 빨리 켜서 물려놓고 제가 금방 썼던 장비 같으면 딱 밟고 봐도 금방 안정돼요. 한 서너 번만 찍으면 금방 탑니다. 그때 아이칼 하나 나오는데 무시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온 데이터 나와요. 아이칼 하나 나오는 거는 금방 껐다 켰기 때문에 온도 차이 때문에 나와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하나가 나오고 너무 뜨냈다 올라가도 아이칼 하나 나와요. 무시해도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할 때마다 나와요. 분석할 때마다. 그런 경우는 아이칼을 기준만 지켜주고 한다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아이칼이나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래서 아이칼은 피크를 뭐 땡기고 높낮이 맞추는 게 아이칼이다. 미켈하고는 틀린다. 그 다음에 RH-18 샘플은 80메시 벨트 그라인더로 치세요. 80방짜리. 그 벨트 그라인더 없으면은 뭐 밀리터도 돼요. 근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저 치지 말아야 할 그 공구가 있어요. 핸드 그라인더 있죠? 그거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파이프 자르는 휠 카타 있어요. 휘 돌아가는 거. 휘 놓고 옆에다 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아이칼 안 돼요, 그거. 엄청 해먹습니다. 예? 차라리 시간 내서 미호태 가서 뭐 밀림 찍어서 치는 게 훨씬 낫지. 혹시 선발을 밀림 칠 때 날에다가 기름 바르지 말 것. 기름 바르지 말 것. 선반 밀림 열심히 쳐오다가 면이 좋아서 손으로 비비지 말 것. 예? 좋잖아요. 깔끔하니 유리같이 싹 이쁘다가 쓰면은 선반 친 거 다시 치러 가야 됩니다. 예? 샘플 면을 사람 손으로 만지면은 그 면은 죽어도 안 타요. 오히려 선반자가 만든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손에 묻어있는 기름이 무지개 안 타요. 이 유분이 있어요. 이렇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내가 보여줄게요. 벨트 친 다음에 한쪽은 손으로 싹 비벼 타고 보세요. 안 타거든요, 잘 때. 죽어도 안 탑니다. 샘플 표면을 가공을 했더라면은 더러운 장갑도 만지면 안 되고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말 것. 그죠? 그 다음에 아이칼 샘플, RH18 샘플을 아이칼 하려고 잘 쳤는데 너무 잘 나와서 3개월 동안 면을 안 쳤으면은 남았더라도 새로 치세요. 여분 있더라도 치세요. 쓰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후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고 아이칼은 F8키만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러면은 오늘 온 보람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 장비 공급한 다음에 서비스 콜 받은 게 그게 한 거의 85% 90%예요. 아이칼 때문에. 또 그 맥스엑스 장비에 있잖아요. 아이칼 데이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국내에서 기록 세운 업체가 있어요. 1년 보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5개월 보름, 4개월 보름. 안 해요. 그럼 맞냐? 맞았어요. 왜 맞냐면은 그분들이 CRM을 가지고 있어요. CRM. 그러니까 소티가 있는 샘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찍어봐요. 맞잖아요. 그럼 아이칼 해도 돼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네? 아이칼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CRM을 찍어봤어. 잘 나와요. 스패가 들고. 그럼 뭐 들어 아이칼을 해? 하지 말지. 정상이에요. 그렇게 길어진 게 1년 보름 동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FEB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그 시간 넘어지면 전에 갑자기 데이터 틀어져요. 뭐 갑자기 안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이제 몰라요. 왜 틀어진지를 몰라. 잘 나오다가 하루쯤에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안 나와요. 전화 와요. 그럼 물어보면은 그 아이칼은 날짜가 지킵니다. 이렇게 딱 지켜요. 그 날짜는 사람이 수정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데이터는 찍으면서 한 일주일 미뤄놨다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맞춰 올라가면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칼 하는 날짜는 절대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가보니 날짜가 4개월 보름 전, 5개월 보름 전, 1년 전에 아이칼 했었어요. 그 뒤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칼 했더니 다시 옛날 데이터 또 나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장비는 절대 안 해요. CC 장비가. 제일 중요한 거 깼어요. 응? 깼어하고 그 다음에 발광 안정이 안 돼서 매번 아침에 아이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도 아이칼하고 왜 하루에 2번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샘플 안 탈 때 아이칼 했기 때문에 아이칼을 하는 시점에 샘플 안 탔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분석하면 그때는 맞아. 같이 안 타기 때문에 장비 쓸쓸하고 오이가만 샘플 잘 타고 있잖아요. 왜 또 안 맞아? 왜 또 아이칼을 해요? 근데 또 잘 맞잖아요. 또 자고 아침에 할 때 또 안 맞아. 하루에 2번씩 팍팍 합니다. 부지런해요. RH18 샘플이 다른 데는 말짱한데 그냥 팍팍 걸어있어요. 그냥. 3분째 잘라져 없어요. 아주 잘 나가죠. 그게 잘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쓸라 고생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근데 테스트 장비는 아이칼 하라고 메시지 나오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샘플 면을 각오를 잘 해주세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일반 샘플, 분석하는 샘플 면 잘못 간 거는 내가 인정해 주는데 아이칼 샘플만큼은 면을 잘 갈아서 샘플 모양 이래서 이렇게요. 제가 찍은 거 좀 안 갈아내 줘도 돼요. 아, 또 빨리 갈았네. 안 갈아야 되는데. 이거 더 넣는데. 여기 센터에서 여기서 요 3분 2점만 싹 태우세요. 이렇게. 아깝다고 안에 빈 공간 많아 안에 찍지 말고요. 그거만 태우고 다 한 바퀴 돌았으면 또 가르세요. 왜냐면은 요 RM이나 CRM 샘플들이 저 부분이 재현성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곳이에요. 저기가. 예? 이게 요 가운데는 어느 목적으로 쓰냐? 발광 안정시킬 때. 예? 뭐 태울 샘플이 없다. 그럼 가운데 막 태우고 밖에는 진짜적으로 아이칼을 쓰세요. 어떤 샘플도 마찬가지예요. 그 RM이나 CRM 찍을 때 막 그냥 그 바탕이 넓어서 막 그냥 밤하늘에 별처럼 찍지 말고요. 뱅그랗게 해서 저거 봤나요? 도리도리. 예? 도리도리 아세요? 몰라요? 도리뱅뱅이요. 도리뱅뱅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도리뱅뱅이. 도리뱅뱅이 뭔지 아세요? 예? 빙을 뱅글뱅글 돌리는 거. 도리뱅뱅이죠. 그런 찍을 판에다가 머리 가게끔 이렇게 쭉 줄서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리뱅뱅이. 이렇게. 머리 가는 위치만큼 찍으라는 얘기예요. 도리뱅뱅이. 쪽색 이렇게 쭉 동그랗게 세웠어요. 고기를 줄 세워서 양념해가지고 머리 있는 쪽만 찍으면 돼요. 몸통은 찍지 말고요. 이게 도리뱅뱅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가공자라고 샘플 표면만 잘해서 찍으면은 도장비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안 해요. 아이칼은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 아이칼 확인하는 시점, 하지 말아야 할 시점 반드시 판단하고 중국에 갈 장비가 저는 그쪽 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이거는 안 지키면은 쓰시는 분도 고생하고 다 고생해요.